안방 1열에서 듣는 공연 리뷰 컬처봄 지난 편에 이어서 뮤지컬 제시의 일기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시의 일기가 육아를 다룬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또 그 아이를 기르는 입장에서 또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작품이 육아의 비법이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를 기르는 많은 엄마들이 이 작품을 또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좀 비법이 좀 있나요? 내 아이의 육아의 팁을 담은 내용이 하나의 넘버로 구성되어 있어요. 바로 다 알고 싶어라는 넘버인데요. 현재 제시가 피난열차에서 부모님과 함께 한 기차칸에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제시가 겨우 생후 15일인데도 불구하고 피난열차를 타게 되는데요. 피난열차에서 제시는 계속 엉엉 울고요. 제시의 부모님인 선아와 우조는 왜 제시가 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현재 제시는 보다 못해서 부모님한테 더워서 그래요, 더워서라고 호통을 치면서 이제 육아 꿀팁을 부모님께 알려드리는데요. 현재 제시 역시도 딸을 키운 엄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넘버의 가사가 배가 고플 땐 눈물 흘리며 엉엉, 쉬 응가가 마려울 땐 사지를 뻗치며 웅웅, 기분이 좋을 때는 코를 찡긋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쥐어뜯고 만족스러울 땐 고개를 젖히고 입이 심심할 땐 손가락을 빨고 다 알고 싶어 작은 몸짓에 담긴 무한한 너의 의미 이런 감동적인 넘버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넘버 또한 앞에서 설명드렸던 제시 캔 두잇처럼 싱얼롱 데이를 관객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아니, 이게 주스님께서 지금 아이를 안 낳아보셔가지고, 지금 주부가 원하는 육아의 비법을 지금 핵심을 못 짚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똥을 쌀 때, 으앙, 엉, 이 차원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뭔가 노하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그렇게 대단하신 독립운동가 분들도 초보 엄마 아빠일 때가 있었다.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점을 더 주목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작가님 인터뷰를 보면 나라를 위해선 누구보다 진중한 독립운동가이지만 육아에 있어서는 뚝딱이가 되는 부모가 처음인 우조와 선화에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독립과 육아의 진심이었고 나라와 아이를 지키는 것이 사명이었던 독립운동가이자 초보 부모인 선화와 우조의 여리고 어린 순간들을 다 큰 제시의 시점에서 담아내는 것이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래도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절이 그렇고, 상황이 그런데, 좀 다른 측면이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또 의외네요. 독립운동을 하시면서도 일반 여느 부부의 그 육아와 지극히 다르지 않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그 독립운동을 한다는 서사가 이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가요? 작품의 모든 사건과 갈등의 진행이 독립운동 때문에 일어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인 우조가 아내 선아와 어린 제시를 남겨두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떠나기도 하고요. 막상 우조가 돌아온 이후에는 선아가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기 위해 떠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뮤지컬 제시 얘기가 돋보이는 이유가 독립운동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독립운동을 전면에 내세워서 독립운동만을 다룬 뮤지컬이라고 하면 최근 창작 뮤지컬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독립운동을 다룬 뮤지컬들이 정말 많았고 지금도 리딩 쇼케이스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 얘기는 똑같은 독립운동이라는 소재를 가지고도 그들의 가족 이야기인 휴머니즘을 다뤘기 때문에 더욱 신선하고 반가운 뮤지컬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거창한 대의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지만 사실 실제 개인적 생활에서는 또 똑같은 모든 인간의 평범한 일상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시 얘기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셨던 독립운동가 양우조 최선화 부부가 조국 없이 타국을 떠돌던 시절에 맏딸 제시가 중국에서 태어나던 1938년 7월부터 해방 이후 이듬해인 1946년 4월까지 8년 동안 딸 제시의 성장사를 중심으로 써내려간 육아 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사가 아닌 개인의 사적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매우 큰 가치를 지니고 있대요. 왜냐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기록들이 대부분 소실되어 가지고요. 중위전쟁 당시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의 공습을 피해 창사, 광저우, 류저우, 치장을 거쳐서 충칭으로 이동한 과정과 실상을 시기별로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의 유일한 사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시 일기가 한국판 안내 일기라고까지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안내일기는 사실은 그 개인의 서사이긴 한데 그 안에 사이사이 보면은 그 되게 긴박함이 있잖아요. 그 숨어 지내는 안내가 갖고 있는 그 불안함, 그다음에 긴박함, 그다음에 전쟁의 징후들이 도처에 이렇게 뭐 둘러싸여서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네. 제시의 일기도 제가 원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공연은 어떻게 풀었는지 그걸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일기 자체에는 아마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있었을 것 같고 뮤지컬은 그 부분 중에서 가장 일상적인 부분들을 오히려 떼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들고요. 아쉽게도 실제 제시 선생님은 돌아가셔서 이 공연에 관람하진 못하셨는데 제시의 동생인 공연 막바지에 등장하시는 양제니 선생님께서는 이 공연에 관람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공연에 정말 감동적으로 관람을 하시고 나서 배우님들에게 문자로 후기도 보내주시고 프로그램북에도 글을 남겨주셔서 그 글을 소개하고 싶어서 지금 읽어드릴게요. 제시 일기가 뮤지컬로 무대에 오르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책으로만 접하던 이야기가 뮤지컬로 관람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즐거움을 주면서도 독립된 내 조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그들의 소중한 젊음을 바친 독립운동가 부부의 애국심도 전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저는 제시의 동생 제니입니다. 부모님이 번갈아 쓰신 저희 자매의 자라나는 모습 어찌 그리도 세세히 기록하셨는지요. 더구나 그때는 중일전쟁 중이어서 매일 일본기의 폭격이 계속되어 방공호에서 살다시피 하셨고 모든 것이 부족한 전시였고 임시정부 일원으로서 생계 자체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부모님은 어린 저희들에게 더 잘 먹이지 못해서 또 장난감 하나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속상해하셨더군요.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끝 간곳 모를 크신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독립운동가 부부가 사랑으로 꾹꾹 눌러 쓴 마음 따스해지는 제시의 일기. 뮤지컬로 만나보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재희 선생님 이외에도 광복회 회원 100팀을 초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광복회는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인데요. 그분들이 보시면 정말 부모님 생각을 하시면서 감동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공연이 바로 이 뮤지컬 제시의 일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개인적인 얘기인데 옛날에 어느 날 집을 청소를 하다가 집에 이제 책꽂이에 책이 쫙 놓여 있는데 요만한 수첩 정말 손바닥만한 수첩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그래서 그거를 딱 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아팠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제 아팠을 때 병상 일기를 쓴 거예요. 저는 기억 못하는 저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일기를 썼는데 그냥 엄마는 덤덤하게 썼겠죠? 오늘은 식구가 주사를 5대를 맞았다. 뭐 이런 거예요. 아침 몇 시에 주사를 맞고, 몇 시에 주사를 맞고, 몇 시에 뭐를 먹고, 뭐 열이 몇 도까지 올라갔고, 뭐 이런 얘기들인 거죠. 근데 보면은 약간 팩트 위주로 쓴 것 같은데 그 사이사이에 그 감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가 왜 주사를 5대, 그 조그만 애가 5대를 맞는데 그 느낌이 어떻겠어요, 부모가. 근데 그런 것들이 감정을 쓰려고 쓴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처음 보고 진짜 펑펑 울었어요, 그때. 근데 저희 엄마는 진짜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게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거 어디서 봤니? 그러니까 자기가 쓴 기억은 나는데 그거를 이렇게 어디도 뒀는지도 기억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 개인적 기록이라는 게 그 쓸 때는 잘 모르는데 쓰고 나서 한참 후에 오히려 그때 그 전에 감정과 그 상황들이 다시 환기시키면서 힘을 더 증폭하게 되는 그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게 지금 그 당시로 갑자기 확 돌아가게 하는 일종의 우리나라에 그런 거 많잖아요. 요즘에 시간 여행, 타임리프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기라는 형식이 주는 매력이 그런 타임루프적인 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그때 진짜 너무 슬펐고 너무 고마웠고 엄마한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독립유공자 선생님들 후손님들도 이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나를 키웠겠지? 우리 조부모님이. 그래서 저렇게 내가 여기까지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옛날에 한번 들었던 거는 독립유공자 후손님들이 그렇게 잘 살지 못한다고 들었어요. 그게 오히려 친일파나 이런 분들이 부를 축제를 해놓고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든 다 몰래 빼돌리고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 후순들은 독립운동 하시면서 재산을 모을 그게 새가 어딨어. 그거 다 그냥 나라 살리는데, 보태는데 더 힘을 썼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 불평등함이 더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평등함과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공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랑도 같이 콜라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기관들이 이 뮤지컬을 홍보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 정말 소개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분들의 사연이 아직까지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저는 뭐 예전에 또 이제 정부에서 제작한 기류의 나라라는 뮤지컬을 봤었는데, 그때 잠깐 스쳐 지나가셨던 분들인데, 물론 그분들도 한 분 한 분이 다 너무 대단하시지만, 이제 역사물을 제작할 때 주목하지 않았던 분들이 하나둘씩 이런 창작물을 통해서 주목을 받게 되고 알려지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반가운 시도인 것 같습니다. 제시의 일기는 평점을 4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꼭 함께 봤으면 좋겠는 작품이고, 그다음에 대학로에 이렇게 따뜻한 작품이 정말 없었어요. 정말 이런 작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작품이 마침 딱 나오게 돼서, 그리고 상업극으로 나오게 돼서, 이런 작품이 잘 돼 앞으로 이런 작품이 많이 나오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작품이 입소문에 많이 탔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제가 나서서 홍보를 하게 되었고요. 전혀 받은 거 없고요. 제시의 얘기는 10월 29일까지 대학로 드림아트센터 3관에서 공연되고요. 여러분들 꼭 한번 시간 되시면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리뷰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